네.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의 주도주, 대장주들은 어느 쪽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수출주였거든요. 수출주인데 이제 딱 두 개였죠. AI와 관련이 있는 수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급망 분리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하고 방산이었던 네.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주로 이제 하이닉스긴 했었습니다만은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다음에 원전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안에서 투자가 좋아져야 실제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투자 늘리겠죠. 네. 그러면 반도체도 좋지만 또 반도체가 설비를 늘릴 때 좋아질 수 있는 소부장도 좋아질 수가 있어서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이제 주도주가 특히 상반기에는 약간 조방원, 또 이제 여름 지나서부터는 이제 반도체, 네. 이렇게 이제 두 축이었다고 하면은 부반도체는 유지를 하되 반도체에서 소부장,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상사 자본재와 제약 바이오 요 정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주장이 좀 더 펼쳐질 수 있다.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피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스닥 쪽에 지금 현재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 대장주들을 보면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코스피 쪽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이걸 팔아서 코스닥 쪽으로 오면은 이쪽 밸류에이션은 또 만만치 않으니까. 아 그렇죠. 진짜 바이오라든가 뭐 네, 2차 네, 전지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쪽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싸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지는 않고요. 비싸면 이제 덜 오르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면 또 싼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실제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비싼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이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신약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또 너무 이 PR이 낮은 거래소에 있는 산업들보다는 또 높은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뭐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어쨌든 상대적으로 너무 오른 업종들은 내년 초에는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약간의 변화로 어떤 그 모멘텀이 바뀔 수 있는 업종, 그거를 아까는 저는 이제 투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가장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안 한 업종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소부장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사 자본재,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쪽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죠. 네. 질문을 자꾸 드려가지고 물 마실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이제까지 투자 어떤 포인트였다면 이 코스닥 쪽이 키 맞추기 한다고 해서 그 코스닥의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이쪽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개별 그 중소형주들을 투자할 것이냐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거의 가장 큰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네.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다 배터리 업체들이고 제약 바이오 업체들인데, 배터리 업체들이 참 저희한테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을 많이 주었었죠. 그렇죠. 2022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고, 저는 아직도 그 아픔이 완전히 다 아물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의 어떤 정부의 정책은 조금 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이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경쟁력이 많이 잃어버려져 있고, 그나마 이제 조선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공급망 분리 정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서 저희가 좀 수혜를 좀 입은 업종들인데,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무래도 공급을 줄이고 있잖아요.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도 캐파를 조금씩 줄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 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 내내 주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이 저는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일부 소재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들이 연말 연초에는 좀 생각보다는 또 활발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월 달에 일어나는 이 현상, 코스닥 강세, 그다음에 코스피의 어떤 주도주들의 어떤 급락, 이거를 그 연말 그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고요. 네.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뭐 그 매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은 뭐 오르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올랐고,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조방원과 관련된 산업들도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크게 틀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런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나오는 어떤 수급의 변화 자체가 가격을 완전히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이거는 잠깐의 손바뀜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가격은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추세를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수출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 조금 그 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올해 이번 달까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실적 개선 혹은 실적이 잘 나올 다음 달에 이것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통 4분기에는 실적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은 늘 뭐 보너스다, 뭐 이렇게 성과 보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좀 노이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만 가지고 내년에 대한 실적을 가늠을 한다든지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실적 시즌,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수출을 보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수출이 나쁘지 않은 중에서 반도체는 당연히 뭐 그냥 꾸준히 좋은 편이고, 근데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들에서 뭐 이익 개선 내지는 수출이 막 크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수출의 감소폭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업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사 자본재 이런 쪽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생각보다 이제 뭐 15% 관세를 이제 적용받게 되니까 조금 좋아질 여지들이 좀 분명히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그런 산업들, 그리고 생각보다 화장품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오늘 파마 리서치라든가 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품주 정말 이제 그동안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매수 타이밍 보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화장품주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늘 상고하전의 패턴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는 꾸준한데 항상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상반기 때 실적이 좋고 하반기 때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세로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이게 혹시라도 또 나빠질 수 있다, 또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내년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급락 시기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화장품주는. 지금 아까 방산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산주도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실적 너무 과대평가됐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이제 일단 방산주의 추세적 상승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국방비가 많이 늘어났었을 때가 조금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1970년대거든요. 1970년대 석유 파동.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도 서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냉전으로 가고 군사 비용을 막 늘렸던 시절에 10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육가와 관련된 에너지와 금, 그리고 방산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뭐 어제 오늘 끝날 그런 이슈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지금 2022년부터 시작된 이 방산주의 랠리가 지금 이제 거의 3년째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모멘텀, 그러니까 좋아지는 어떤 기울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시점에는 분명히 좀 온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각국들, 뭐 유럽이라든지 특히 유럽이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리고 국방비를 늘리고 하기 때문에 뭐 좀 내년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주는 실적이 뭐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뭐 HD 현대중공업도 합병 이슈가 이제 끝났고 어떻게 보세요? 이 조선주 계속해서 우리 뭐 미국 군함 뭐 잠수함 여러 가지 그 호재성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모멘텀이 미국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좀 나올까요? 저는 조선주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 다른 시장과 비교를 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조선주는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좀 잘하는 데다가 뭐 일본의 조선업체, 뭐 중국의 조선업체하고 저희하고 이제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도 조선업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투자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캐파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좋게는 봅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조선주가 남달리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저희가 조선주가 굉장히 좀 좋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배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가 네. 아니라 사실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조선에 대해서 한국의 힘을 필요한다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선주가 1년 내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쉴 때 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9월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중요한 모멘텀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환율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은 되게 좋기는 하겠지만 모멘텀적으로 어떤 갑자기 내년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상당 부분 좀 많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좀 있고, 거기서는 좀 힘을 잃어버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은 꾸준하기 때문에 뭐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또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종목 간에, 섹터 간에,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까지의 흐름이 좀 바뀌는 변곡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마인드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도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코스피가 지금 2,000대도 아니고 거의 4,000을 한번 보고 조금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꽤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말 그 강심장으로 버티는 전략이 1번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좀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오늘처럼 좀 불안해서 떨어질 때는 또 조금 용기를 내보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막 4,000에서 4,200처럼 막 한 방에 100포인트씩 막 이렇게 오를 때는 오히려 조금 줄여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가 좋죠. 네. 반도체가 좋고 AI가 좋고, 근데 결국
반도체와 AI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공급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올해의 모습만 보면은 그냥 반도체만 갔고 반도체가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으로만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의 핵심은 결국은 한국에서 과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산업,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가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도 가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들도 그동안의 어떤 공급 확대를 멈추고 조금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올해 좋았던 업종들보다는 조금 쉬었던 업종들 중에서 내년에서 좀 기회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또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